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간에서의 어떤 그 대상들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위치 관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 시간에는 좀 정의를 많이 할 텐데 그 정의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것들을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위치 관계겠냐면 총 쫙 보면은 8개, 8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 한번 봅시다. 평면의 결정 조건. 평면은 어떻게 되면 결정되는지. 요거는 뭐 평면 결정적이 뭐냐 뭐 적어라 이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문제를 풀 때 이용하는 조건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둬야 됩니다. 자, 볼까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일 때 평면이 하나 결정이 됩니다.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런 사항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만나요. 이럴 때 평면이 하나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예요. 쉽죠?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자 얘들아 이거 직선 두 개가 있죠 하면서 이 직선 두 개 평행하니까 평면 하나를 결정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 때 얘기할 거라 그때 그때 영상에서 봤던 거 그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 두 번째 공간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공간에서 다 공간이죠. 공간 요도 공간 요런 거 공간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간에서 이제는 점은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딱 보기 편하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어떤 위치 관계냐 하면은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두 직선이 만나는 건 당연히 한 점에서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 말고는 없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짜잔, 이게 생각납니까? 한 점에서 만난 두 직선, 평면을 결정하죠. 그래서 생뚱맞게 한 점에서 만난다 해놓고 이렇게 평면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지 않는다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만나지 않는 거는 직선이 평행할 때도 있고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꼬인 위치란 말은 뭐냐면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평행하지 않으면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평면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면에서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무조건 평행이에요. 그러나 공간에서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예요.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평행하면은 마찬가지로 어때요? 평행하면은 평행한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하니까 이렇게 평면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꼬인 위치에 있으면은 평면 위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평면 위에 있지 않는다라는 멘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 위치는 마찬가지로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나는 거는 어떻게 만나냐 하면 여러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포함되겠죠. 물론 평면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자, 한 점에서만 이렇게 관통된다는 뜻입니다. 관통. 그다음 만나지 않는다는 뜻은 이렇게 평행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간에서의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위치 관계가 뭐냐? 1번, 2번, 3번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전혀 묻지 않고 이게 어떻게 문제 풀 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절대 물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마찬가지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는다인데 만약 평면이 만난다 그러면 당연히 한 직선을 공유하게 되겠죠. 어떤 상황일까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짠, 맞나요? 뭡니까? 자,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나요? 평면이? 만날 수 없죠. 그래서 만날 때 생기는 이 띠 같은 것, 이 띠 같은 것들이 바로 교선이라고 한다. 선생님 평면이라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면적이 있나요? 한가 아니야. 평면이라는 뜻은 이렇게 면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야. 엄청나게 큰 거야. 근데 그걸 계속 그 교과서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제한적으로 이렇게 적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선분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평행한 상태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됐죠? 쉽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그러면은 이제 요 5, 6, 7은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렇게 세 개의 테마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2, 3, 4도 같은 테마였고, 5, 6, 7도 같은 테마입니다.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당연히 한 평면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그 평면에서 각을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각은 이미 평면에서 정의됐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각을 평면을 결정짓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꼬인 위치란 뜻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니까 만나게끔 평이동해가지고 평면을 결정한 다음에 그 평면에서 정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보라고. 만약에 이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 이 평면이 요렇게 이 직선하고 요 직선이 요렇게 있다 쳐. 안 맞나? 얘는 요래 가고 얘는 요래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간다고. 그런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딱 만나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각을 정의하자. 이런 뜻입니다. 물론 각은 예각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6번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것도 많이 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90도만 배웁니다.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90도만 배우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직선L이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어야만 이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직선을 다 갖고 오긴 힘들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떤 예제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면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 평면에 어떤 직선을 다 갖고 오더라도 평면 위에 요거하고 수직이어야만 이 평면과 이게 수직이라고 하는데 다 갖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갖고 와도 충분하다. 근데 사실 이 두 개를 어떻게 갖고 올 거냐 하면은 임의로 갖고 올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 풀이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각들은 다 애각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는 왜 애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이건 애각이 될 수가 없지. 그리고 뭐 90도만 배운다 했으니까. 둔각이 될 수가 없지 이거는. 자, 서로 다른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 두냐 하면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 각을 우리는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이면각은 도형입니다. 도형. 어떻게 생긴 도형이냐 하면은 요딴 식으로 생긴 도형이에요. 요딴 식으로 생겼는데 이 딴 식이 뭐냐면은 이 반평면이에요. 반평면이 바로 이면각이라는 도형의 면이 되고요. 이 반평면이 이렇게 만나는 요 직선을 이면각의 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이면각의 변에서 각 반평면에 포함되는 수직으로 포함되는 이렇게 선분을 유일하게 하나, 두 개, 각각 한 개씩 두 개를 끌 수 있죠. 그때 이루는 각이 총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이면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애각만 간주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7번은 수능도 그렇고 정말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 정사면체에서 두 면이 이루는 각.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정사면체에서 ABC라는 면하고 BCD가 이루는 요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엔 안 나오지만 요즘에는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과연 얼마일까? 왜냐면 특수각이 아니니까 코사인 세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특수각이면 당연히 뭐 세타가 얼마냐 이런 물었겠죠, 당연히 쌤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삼수선의 정리는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한 개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선 정리는 자, 요 화면하고 수선이 3개 있을 때 2개가 수선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수직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볼까요? 평면이 있고 평면 위에 있지 한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P하고 알파가 평면 알파가 수직이고 전제입니다. 그 다음 OH하고 L이 수직이라고 할 때
수직이라고 할 때 P에서 요 H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파란색과 직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집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배웠던 거 이용하면 돼요. 두 번째 뭐냐면 평면상에 있지 않는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 다음에 그 수선의 발을 지나지 않는 어떤 파란색 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요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요 선분하고 내가 평면 위에 있지 한 점에서 파란색에 내린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이 수선의 발끼리 연결해 버리면은 L하고 직교해 버립니다. 쌤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위의 개념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거 평면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P에서 파란색의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또 내려요.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렸는 요 점하고 요 H하고 이렇게 수직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그 수선의 발을 요 선분하고 또 OH하고도 수직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죠. 요 선분이 평면과 수직이다. 우리가 아까 전에 평면과 수직이라고 한다면 뭘 보여야 되냐면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보여야 되죠. 근데 그 모든 직선을 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직선이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요 삼수선의 정리는 뭡니까? 이 PO가 알파와 수직이라 그러면 알파 위에 어떤 두 점과 직교함을 보여야 되는데 한 개만 직교한 걸 보였죠. 그래도 충분히 요 다른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선생님은 요 놈을 한번 증명해 볼 건데 왜 이래 될까요? 물론 이제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PO하고 알파하고 직교합니다. PO하고 알파하고 직교해요. 그 다음에 OH하고 L이 직교합니다. 그러면 pH가 L하고 직교하느냐? 자,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됐습니까? PO하고 OH가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은 POH라는 평면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맞나요? POH라는 평면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파란색이라는 거는 이 파란색은 요 OH하고도 수직이죠. 근데 이 파란색은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요 놈과도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평면의 수직인 L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면 위에 수직인 L이니까 이 L은 평면 위에 있는 어떤 것과도 수직이니까 빨간색이 평면상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L은 빨간색과도 수직이다. 이해됩니까? 요 평면 POH가 이렇게 파란색에 딱 섰다 생각해봐요. 이게 L이에요. 이게 L이고 요게 POH라고. 요 휴대폰이 POH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L이라고. 이게 POH라고. 그러면 휴대폰 위에 내가 선분을 아무렇게나 그어도 요 손가락하고 다 수직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삼수선 정리를 증명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도 꼭 다 해보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